안녕하세요. 절세 지식을 널리 알려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절세 맛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절세 셰프는 저희 국민은행 WM 스타 자문단의 김윤정 세무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절세 맛집에 처음 출연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윤정 세무사님이 처음 출연하시지만 아마 사진이나 이런 걸로 이미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국민은행 고객용 잡지인 골드앤와이즈의 세무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칼럼을 보고 연락 주시는 고객님도 가끔 계십니다. 저희 김윤정 세무사님은 그 은행에 근무하는 세무사 사이에서도 브레인으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이슈나 이런 걸 체크해서 다 알려주고 이런 걸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이 좀 특별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절세 맛집 고객님들에게 선보일 이 세무사님의 픽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 언론에도 나왔던 핫 이슈였죠. 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관련 해석 사례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2021년 1월 1일 현재라고 제목을 달겠습니다. 아, 제목까지 딱 네.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하면 저희 절세 맛집 단골 고객님들도 익숙한 메뉴이실 텐데 보통 양도일 현재 이걸 기준으로 1주택 비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대원칙이 양도일 현재라는 기준인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때 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조건으로 양도할 때 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 가거나 이럴 때 잠깐 2주택인 경우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생겼죠.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보통 1주택 비과세 이 적용받는 분들은 세금이 아무리 강화돼도 나는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을 텐데 이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이 된 분은 추가 2년 필요하다. 이제 이게 중요한 사항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가령 올해 보유한 2주택을 갖고 계신 분께서 한 채를 양도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나머지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님, 이 최종 1주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1주택이 그 일시적 2주택, 그래서 쉽게 보면 2주택,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앞선 예에서 들어드린 올해 보유한 2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새로 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된 상황을 보겠습니다. 3주택? 네. 부럽네요. 이 중 먼저 보유하던 주택을 하나 양도를 하고 나서 이제 예전 주택 한 채 그리고 새로 산 주택 한 채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 되셨는데요. 네. 이 시점에서 예전 주택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신지 아니면 앞선 주택 양도하고 나서 추가 네네. 2년이 필요한지 그 부분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바로 비과세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추가 2년 없이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입니다. 비과세 판단 시에도 일시적 2주택은 1주택과 똑같이 판단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였거나 이후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셔서 다주택이 되었다면 비과세 대상 주택의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역시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2020년 이전에 이 다주택 상태를 벗어났으면 상관이 없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2021년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만약 2020년 이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다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 게 이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네요. 새로운 해석이 나온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기준을 양도일 현재로 적용한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2021년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보니까 이제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021년 1월 1일 현재 이때가 참 중요한 거겠네요. 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라는 기준만 충족했으면 되겠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여기에 기준이 하나 더 필요한 셈입니다. 특히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 기간뿐 아니라 거주 기간도 다시 2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전에 거주했던 기간은 없던 게 되고 다시 2년을 네. 충족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 후에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새로운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3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조건과 앞선 주택 양도 후 2년 이내라는 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이런 경우는 최종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하겠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2021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숫자를 판단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와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가 추가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 모두 비과세는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다시 추가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취득했다면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경과하고 나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 주택을 취득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야, 이거 우리 절세 맛집 고객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니었다면 비과세는 추가 2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1주택이 되고 나서부터 추가 네. 2년 이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네네. 또 다른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 꿀팁 좋아합니다.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네. 만약 사정상 2년을 더 보유하지 못하고 나머지 1주택을 바로 양도해야 할 경우입니다. 그럼 비과세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비과세가 안 되는데 그렇죠. 만약 그 해당 1주택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했다면 네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가 가능합니다. 네. 비과세는 안 되더라도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80%까지 될 수 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여전히 양도일 현재라는 뜻이고요. 네. 따라서 2년 더 보유를 해서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모두 받을 것인지 아니면 1주택 상태에서 바로 양도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만을 받을 것인지 세금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1세대 1주택도 이 절세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최근 바뀐 일시적 2주택 판단 해석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세법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선 저희 절세 맛집 구독과 좋아요 필수겠죠.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김은정 세무사님, 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네, 구독과 알림은 사랑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절세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